김건희의 반 클리프 앤 아펠사 목걸이, 그 출처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의 최측근이 서울 모처의 백화점에서 김건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건설사의 사옥이 지난 주말 동안 폐쇄되기도 했고, 또 폐쇄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에는 긴급 상황으로 타워 전체가 통제돼 출입이 불가하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오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짱 하나는 두둑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김건희 목걸이는 우리 회사가 사준 것이다 라고 자인하는 꼴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윤석열, 김건희의 주변에는 이 건설사의 그림자가 자꾸 아른거려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계기로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대선 당시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불법 선거 사무소를 곳곳에 꾸렸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중 한 곳인 양재동 캠프가 이 건설사의 양재동 건물 2층에 입주했었고, 이곳에서 건진법사가 댓글팀을 데리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건설사와의 관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회장의 맞사이가 검사 출신인데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돼서 뒷말이 무성했었죠. 윤석열과 서울 고검에서 잠깐 같이 근무를 하거나 또 대구지검에서 스쳐간 이력이 있어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그 관계가 깊어 보이진 않아서 당시 무척 의아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건설사와의 커넥션에서 핵심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습니다. 건설사 회장과 세 딸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들을 특별히 초청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습니다. 양재동 캠프 사무실을 제공받고 반클리프 목걸이도 받는 대가, 그 대가로 이 건설사 일가를 확실하게 챙긴 사람이 김건희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는 디올백, 이번엔 박절하지 못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고 모종의 이익을 제공해 준 것은 아닌지 특검의 수사로 확실하게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그 규모조차 추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체 윤곽을 빠르게 밝혀낼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가 직접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VIP 명단입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건희의 특별 초청 명단에는 총 849명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특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상당합니다. 통일교 2인자, 명태균 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배우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부부, 21g 김태형 대표, 그리고 오늘 언급한 중견 건설사 회장과 세 딸까지. 이쯤 되면 김건희의 특별 초청 명단은 김건희 게이트 리스트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의 출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확인되고 또 해당 건설사의 행각이 매우 수상하다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김건희는 당연히 구속돼야 합니다. 이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니, 해외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가 잠깐 빌려서 착용했다느니 김건희의 이런 횡설수설도 구속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옹호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명권을 두고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방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이 빤스 차림으로 웃을 일입니다.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정치적 흥정을 말하기 이전에 극우 세력 전환길과의 흥정부터 끝내십시오. 전환길 대회로 전략된 전당대회나 하루빨리 바로 잡으십시오. 날도 더운 날 헛소리는 국민을 더 열받게 만들 뿐입니다. 채용 관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김건희의 오락가락 거짓말과 증거인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나라를 거덜낸 역사의 죄인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구속의 요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김건희에 대한 16가지 의혹은 하나하나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 김건희의 불법과 범죄 은폐를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제2의 권력형 범죄를 막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부인하고 빤스 발악을 한다고 해도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극우단체를 사주에 막아서려 한 죄 역시 국헌문란, 내란 선동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폭동사주 범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는 반국가 세력은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법치를 어기는 세력은 반드시 법치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숭고한 민주주의의 법칙입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합니다. 빤스 발악에 이은 의자 난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의 행태가 고스란히 구치소 영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국민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왜곡하려는 윤석열 측의 시도를 차단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당당하다면 영상 공개에 즉각 동의하십시오.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우리 국민께서 영상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만 보더라도 지난 6일까지 소비 쿠폰 신청률 94.6%, 신청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민생 회복에 충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속속 늘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률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민생시책이 시름에 겨웠던 국민께 웃음을 주는 희망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발맞춰 민생 회복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서해건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정보 유출 경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해건설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 플라이크 펜던트 목걸이입니다. 국내에서 극소량만 판매된 제품인데요. 특검이 전수 분석한 구매 명단에 서해건설 관련 인사가 있었습니다. 구매 시점은 윤석열 당선 직후 서해건설이 목걸이를 상납했고 대가로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비서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수수색 정보가 이미 새 나갔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해건설은 지난 9일 0시 28분 본사가 입주한 서희타워 전 입주사의 긴급 상황이라며 주말 내내 건물 전체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을 막지 않던 건물인데 목걸이 상납 의혹이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이 시작되기도 전에 건물 전체를 통제하고 사람과 물건을 이동을 막았다면 증거 인멸이 정황 아닙니까? 특검은 압수수색 전 정보 유출 경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의혹은 단순한 미신고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성 뇌물 의혹이고 그 연결고리에 서희건설이 있습니다. 목걸이의 구매 이유, 이동 경로, 김건희와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광복 80주년 내란과 친일을 끝장내야 합니다. 올해 광복절은 국민이 직접 내란을 맞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운 뒤 맞는 첫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주권을 탈취했습니다. 그 잔당들은 여전히 국가 곳곳에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김영석 독립관장은 친일 인명사전은 오류,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백선영 동상 설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묵인.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간 뉴라이트 친일 세력을 권력 심장부에 심어놓고 체계적인 역사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역사정의 없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없습니다. 광복 80주년 국민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과 잔당을 완전히 척결하라. 여기에 국힘도 김문수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최근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예방 가능했음에도 막지 못한 사회적 실패입니다. 2024년 한 해만 82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즉시 보고받아 언론보다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전은 의무이고 비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국가와 기업, 사회 모두가 새겨야 할 바로 우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해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한 법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 안전문화 전반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